PM 측이 일반 업무를 맡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정상적이진 않죠. 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부동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독자 문의가 들어오셨는데요. 가주택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거니까 업체와의 관계, 업체 결제금액 등등이 되게 궁금하시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이게 이 문의 주신 이 부분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가주택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시죠? 뭐 원수에게만 권하라는 지역주택조합,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뤄볼 거지만 그만큼 좀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업성을 분석하셔서 이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업체가 다 해주겠지, 당연히 잘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분석해야 하는 것도 이제 교차 검증을 해보시라는 거죠. 기존 업체하고. 그리고 또 업체가 또 양질 업체, 전문적인 업체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좀, 혹시 저희 방송 잘 안 보시겠지만 보시게 되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또 어떤 식으로 특화돼서 잘 처리하는 방법, 이런 등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드리면 업체도 좋으실 거고 양질 업체 서비스를 받으시는 조합원들도 좋으실 거니까 그런 부분 한번 기회가 연결이 한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 문의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문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주택 사업의 주체는 과연 조합원일까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어떤 분의 문의가 오셨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제 유튜브를 보게 알게 된 구독자로 가시는데, 경기도 부천에서 가주택 사업, 구역 사업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그대로 나가도 될 거예요. PM이라고 하시죠. 이게 PM이라는 업체는 뭐 사실 가주택 정비 사업에서 있는 건 아닙니다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가 모르겠어요. 뭔지는 일단 PM이라고 불리우는 사업체가 있답니다. 반대 측이 아마 일어났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보니까 PM 측에 자기 요건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반대가 생겼다고 하지만, 문의 주신 분은 PM 보기에는 다른 성공한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하니 믿을 만한데 자격 요건이 없다는 게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오셨고요. 그다음 또 PM 측에서는 용역비를 받지 않는 대신 추후 일반 분양물에 대한 본인의 분양 업무를 하면서 분양 수수료를 일반적인 시세에 맞춰 받겠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PM 업체 측에서는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완판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수가 일반적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다는데, 일반적이진 않죠. 이제 업체죠, 업체. 근데 뭐 이게 또 양심적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한다면 무료로 해준다는 뜻인가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진 않죠. 표면적으로 PM 업체 용역비를 받아갈 수 있는 정상적으로 항목이 없습니다. 초기에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업무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합 개정해서 PM 업체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용역비를 없다 할 수 있지만 과연 용역비 없이 업무를 할까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 분양물에 대해서 분양 업무를 하면서 분양 수수료를 맞대는 거, 이게 자체가 업무에 대한 개입입니다. 일반 분양물에 대한 개입. 참 말씀드리기 힘든데 일단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드리면, 나름대로 입주해서 용역을 받지 않겠다는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라는 것도 한번 새겨 들으시고요.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챙길 수 없다는 말은 정비업을 하는, 정비업체가 아닌 업체가 정비업을 했을 때 용역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 업무에 대한 수준이 현 단계에서 체크할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PM 업체가 용역을 해서 조합설비인가 서류를 다 진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다,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비사업도 도정법에 정비사업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비업체가 아니면 전체 일반적인 컨설팅이나 뭐 정비관리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웃긴 거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규정을 그대로 도정법의 처벌 규정을 준용해서 처벌 규정까지 오면 당연히 불법이 돼서 못하겠는데, 또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서 조합이 이득이 된다면 다 진행이 되고, 정비업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전에 했던 업무의 업체한테 어떤 비용을 이렇게 지불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상적인 금액보다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설립 인가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하시거나, 혹은 이런 업체나 혹은 행정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단위를 끊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정비업체 선정이나 시공사 선정이나 설계업체에 되게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죠. 거기에 대한 용역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확인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최대한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입고해서 진행한다면은 반드시 구분해서 용역을 하시길 바라고요. 사업성 항상 늘 말씀드립니다. 이 뒤에 가서 현장에서 사업성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부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 답변을 감사하다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주민들은 반대측을 상대로, 반대측이 PM업체 상대로 현수막을 부축해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 안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PM측은 또 자신들이 동의서를 돌려줄 의무가 없기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PM측이 일반 업무를 맡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정상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분양 업무도 나중에 PT를 해서 경쟁을 해서 뽑으실 건데 미리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리면 PM에서 진구한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원들한테 안 돌려준다는 말인데요. 여기는 뭐 한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PM 업체를 하고 같이 진행하실 조합원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진위원장이나 준비위원장님 도장을 해서 연봉본을 신청해서 받아오셨을 텐데, 아마 PM 측에서 가지고 회사 측에서 가지고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 소유할 동의서를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거든요. 준비위원장이나 추진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PM 측이 가지고 있다는 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PM 측이 업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못 돌려주지 못한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반 분양 수수료 이건 뭐 캐를 달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검인받은 연본 동의서는 말씀드린 대로 준비위원이나 추진위원회, 즉 주민대표에게 발급이 됩니다. 업체가 주민대표에서 동의서 수령하신지 확인이 아까 말씀드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돌려줄 업체에서 보관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PM 측에서 조합 측 업무에 과도하게 관여할 위험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PM 측 현재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하고 해야 제대로 된 건설사를 컨택할 수 있다는 논지 얘기 중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조합원들이 좀 당황하시겠어요. 좋은 건설사를 자기만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조합 사업의 주체가 조합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성 여부 한번 확인하시고요. 사업성이 있다면 좋은 시공사는 과연 뭘까요? 조합 입장에서는 보는데 업계 입장에서 이 조합을 보면 이 조합은 특정 업체의 현장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특정 업체와 미리 건설사가 컨택을 할 거예요. 그럼 또 대외적으로 어떻게 또 알려질 거고요. A라는 건설사하고 예를 들어서 진행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나라장터에서 시공사 입찰 공고가 났을 때 다른 B, C 업체에서 경쟁하라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규모 가로주택 사업이 그렇게 뛰어난 매출이 뭐 600억, 700억 이렇게 넘어간 단지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아까 사업성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뭐 한 400억에서 500억 수준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출혈 경쟁을 해가면서 시공사들이 덤벼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 추진하고 업체에서 우리만이 데리고 올 수 있다, 반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업체가 없으시면 나중에 법인번호 받으셔가지고 나라장터 올리시고 하시면 더 많은 자유로운 선택지가 조합원들한테 펼쳐집니다. 조합에서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가 좀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업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 부분의 시장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A라는 업체 혹은 특정 B라는 업체로 소문난 단지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전쟁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굳이 전쟁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구분하셔야 된다. 하지만 일반 분양이 되게 많고 뭐 한 그래도 150세대 뭐 이상 넘어가는 거는 진짜 경쟁할 수도 있죠. 그때는 공정하게 조합에서 추진을 하시면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뭐 영종률 인센티브 받아서 250%에서 사업성이 적당히 있는 편이니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대략적으로 해봐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봤는데요. 도당동 5담 1차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 경기도 무천에 있고요.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고 대지 면적은 약 한 4,748제곱미터고 요대로 평행 개수는 163세대 주택 규모가 펼쳐지고요. 24평, 21평, 뭐 18평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측에서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일반인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개발이익금이죠. 총 수익금이 이제 535억이죠. 535억이 일반 분양분,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분 합친 금액이 총 수익금입니다. 총 지출금이 351억 정도 되니까 여기서 개발이익금이 184억 5,200만 원 정도 돼서 정정 자산가치평가 금액을 대비하니까 이렇게 비료율이 102% 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총 지출 금액을 보셔라. 총 지출 금액이 연면적 대비 평당 얼마인지, 보통 620에서 한 700만 원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이따 여기는 얼마 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총 수익금이 현실적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 분양분, 조합원 분양분 시세는 당연히 다 아실 거니까 여기서 개발 이익금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보죠. 그 다음 장 또 자료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 이익금 나와 있고 총 공사비 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별 의미 없어요. 조합원 추정 분담금도 전체 분담금을 표시하는 모양이죠. 일반 분양분 빼고 추정 분담금이 전체, 그러니까 일반 분양 뺀 부분은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있네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분담금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조합원이 대지 면적, 전용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은 공면적 평당 약 1,350만 원 분양을 할 예정이고 일반 분양 평당 1,700만 원에 분양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지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요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린생활시설 상가죠. 상가 분양. 그래서 총 수입 합계가 535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면적 기준으로 이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350억, 이거는 사실 뭐 평당이니까 620만 원 조금 빡빡할 수 있어요. 금융 비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신축 건축 물리 설계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제가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서 다시 체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2편에서 다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